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어 선교사입니다. 북한 백성이 더 이상 굶어 죽지 않는 방법은 중국처럼 개방을 해야 합니다. 북한이 개방되면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흡수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재앙이 됩니다. 일정한 기간 개방한 이후에 통일을 해야 합니다. 북한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중국처럼 개방하면 가능한 일이 됩니다. 지난번 한동훈 장관의 승리의 비결을 방송한 후에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오늘은 뒤를 이어 한동훈 장관의 리더십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리더십의 특징은 뒤에서 숨어서 조종하지 않고 최전선에서 앞장서는 데 있습니다. 장군이 전쟁터에서 먼저 최전선에 서서 돌격 앞으로 외치고 앞장서서 나가야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모든 연설문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설문은 동료 시민과 소통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연설을 들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설의 솔직한 표현은 그의 진실한 마음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부산 방문 시에는 감기가 걸려 목소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일정을 수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4월 10일까지 이후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한동훈 위원장의 리더십의 특징은 아랫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칭찬하고 모든 공적을 부하에게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는 아랫사람들의 업적을 가로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대위원들의 발언이 언론에 잘 노출되게 하며 또 그것으로 비대위원을 세워줍니다. 비대위원 중에서는 난생 처음 본 한동훈과 함께하여 유명하게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기존 국회의원들에게도 겸손하면서 친근한 리더십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한동훈 위원장이 검사 시절에도 요약하는 것을 잘 연습하여 글과 말을 잘 하였기 때문에 그는 간단 명료한 목표를 잘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권을 위해서 이미지를 지키지 않고 총선 승리까지 모든 것을 소진하겠다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지금의 목표는 윤석열 정부의 안정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려있는 일입니다. 선거의 승리는 여당 모든 사람들의 공동 목표입니다. 이 공동 목표 안에서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도울 것은 도와야 합니다. 이제 목표가 분명하니 이것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 일인가 반하는 일인가를 구별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번째, 한동훈 장관의 리더십은 함께하면 언제나 버리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연평도 주민을 한 달간 재워준 인천의 찜질방 사장님, 진천의 케이크집 사장님, 부산의 햇집 사장님, 심지어는 던킨 도너츠까지 모두 한동훈 위원장의 연설에 나와 있으므로 크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사진 찍고 사인하는 것을 귀찮아 여기지 않고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를 도와주면 나중에 버리지 않겠다는 신뢰를 가지게 합니다. 처음 본 사람이라도 항상 밝은 표정으로 친구같이 대해주는 그의 리더십은 더 많은 동료 시민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매일 한동훈 장관의 새로운 뉴스를 보는 것을 좋은 낙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동훈 장관의 리더십은 부하들의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대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함정에 빠져들까 봐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도 있고 당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한동훈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고
국민의힘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민주주의적인 정당이기에 모든 의견의 목소리를 존중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억지로 조직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무마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가짜 뉴스나 함정 공략에도 즉시 잘 대처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동훈 장관의 보안 대책반이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를 구별하여 대처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대다수의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판에서는 이렇게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바꿔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만일 사용했다 그러면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다수의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본질적인 선거의 승리가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한동훈 장관의 리더십의 강점은 솔직하고 겸손하다는 데 있습니다. 솔직한 사람은 그가 말한 공약이나 정책이 미래의 희망을 줍니다. 특히 총선을 지나서 대선에도 그의 솔직성은 많은 사람의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를 함께 할 것입니다. 솔직한 말은 여의도 문법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 한동훈 장관의 리더십은 공격할 포인트를 잘 알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을 공략할 때는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폭탄을 쏘아붙어서 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패의 사법 리스크를 보호하려는 사람들로 인하여 잘못된 공천을 할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싫어서 새로운 당으로 만들어서 분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 장관은 70명의 586 국회의원을 종식시키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를 함께 싸우는 이재명의 반대측 가도 협력을 해야 합니다. 이낙연 측의 후보자들을 적극 지원하여 주사파 카르텔을 격파해야 합니다. 종북주의자들과 주사파들로 인하여 북한 개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북한 개방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강조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종북주의자 주사파 의원을 다시는 국회에 발을 들여내지 못하게 해야 하는 총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선거 지원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지원단이 생기면 거기에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동료 시민 봉사단을 발족하여 무보수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180석의 거대 정당에 의해 악법을 만들어지고 있는 나라를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의 중심이 있는 586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산주의 적과 통일의 위협에 항상 시달려야 합니다. 오늘은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난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인기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묵묵히 상식과 기본의 길을 가면 됩니다. 아직은 본격적인 공천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선명한 공천, 이기는 공천, 멋있는 공천을 이어간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도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중도층 40%를 잘 설득할 수 있는 아젠다를 만들어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동료 시민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인기를 얻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통한 인기는 오래갑니다. 선한 영향력과 인기 있는 사람들의 협력을 얻어 바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입니다. 매끼 식사 때마다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북한이 개방개혁으로 평화적으로 나오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공감하시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시고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출연되는 방송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하부에 북한 개방 방송 마크를 클릭하시면 지나간 방송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